네 친정으로 돌아가. 누 같은 건 필요 없어.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39도 고열에도 이랬는데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친정으로 돌아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28살 연상 남편에게 시집간 20살 정호. 사랑도 없이 오직 가족들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옥을 식당 종업원보다 못하게 대했고 3번의 유산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문제지.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냐? 그리고 그날 추석 전날 밤 남편이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 미안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아. 너 없다고 집이 망하진 않아. 정옥은 그날 새벽 보따리 하나 들고 시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서울로 향한 여자. 과연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67세에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정옥 할머니의 반전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말 강원도 정선 탄광마을에서 정옥이는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사남매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시절 탄광촌은 참 힘든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캄캄한 땅속으로 들어가 석탄을 캤고 어머니는 공사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날랐죠. 맏딸이었던 정옥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 셋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재워야 했어요. 공부도 마음껏 하지 못했지만 정옥은 글자를 빨리 배우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밤늦게까지 읽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정옥을 보며 늘 말했어요. 정옥아, 나중에 꼭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힘든 사람 울음 닦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야. 정옥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평생 정옥의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정옥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없었어요. 광부였던 아버지의 벌이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으니까요. 집안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을 때 마을의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전통 장터에서 식당을 크게 하는 집안이었어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말했죠. 며느리만 들어오면 식당 하나 차려주겠다고 하네. 돈도 넉넉한 집안이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여기서 내가 있어야 내 동생들 공부도 시킨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병원비도 대주겠다고 하고. 정옥은 그 남자를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고 동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정옥은 사랑도 없이 28살 연상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48살, 정옥은 겨우 20살이었어요. 시집은 큰 돈을 벌던 전통 장터 식당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 잡은 큰 식당이었어요. 정옥은 처음에는 기대를 했죠. 혹시 모르니까요. 남편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따뜻한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시집 첫날부터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옥을 식당 종업원보다 못한 사람 취급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준비해. 설거지는 내가 다 하고 밥상 닦는 것도 내일이야. 정옥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를 하고 손님들이 먹을 반찬을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 앞에서도
정욱을 함부로 대했어요. 야, 거기 그릇 빨리 치워. 멍청하게 뭐하냐? 밥도 제대로 못 짓고 쓸모없는 거. 잠들기 전 기억나는 말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내 처지는 내가 더 잘 알지? 말대꾸하지 말고 일이나 해.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정욱이 식당에서 허리 펼 틈 없이 일해도 그저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에 정욱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한마디 말도 없이 먹고 일어났죠. 밤에 같은 방을 쓰지만 정욱이 말을 걸면 응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정욱이 허리가 아파 신음소리를 내도 그냥 돌아누워 잠만 잤어요. 정욱은 그저 일하는 사람, 집안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정욱은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해서였는지 몸이 약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죠. 내 몸이 문제지.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냐? 쓸모없는 게. 두 번째 임신도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더 심하게 나왔어요. 시집 와서 밥이나 축 내고. 애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저걸 어디다 써? 창피해서 동네 다니기도 부끄럽네. 세 번째 임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몸이 이상해. 애를 못 가져. 집안 망신이야 망신. 정욱은 그때마다 혼자 울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고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었죠. 어머니가 뭐라 하시니 힘들긴 한데 뭐 어쩌겠어? 그게 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지만 견뎠어요. 친정 어머니 병원비를 대준 집안이었고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집안이었으니까요. 정욱은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지만 정욱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졌죠. 어느 날은 정욱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그릇 조각을 정욱 앞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 한 달치 밥값도 안 되는 주제에. 이것도 내 월급에서 까야겠네. 월급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정욱은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옷이나 신발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얻어야 했어요. 또 뭐가 필요해? 입을 것도 많은데 뭘 또 사려고. 정욱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기계인가. 그러던 어느 해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정욱은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죠. 열을 재보니 39도였습니다. 정욱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쉬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추석 전날인데 쉬긴 뭘 쉬어. 손님들 얼마나 많은데. 약이나 털어놓고 일해. 정욱은 그날도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님들 밥상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였습니다. 정욱이 손님상을 옮기다가 그만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죠. 뜨거운 국물이 손님 옷에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정욱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님한테 폐를 끼치고.
의효 일을 어째? 어머님, 죄송합니다. 몸이 몸이 안 좋으면 집에 나가 있지. 그냥 내 친정으로 돌아가. 넌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정옥을 쳐다봤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옥은 기대했죠. 혹시 남편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까?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아. 손님한테 국을 쏟으면 안 되지. 여보, 저혈이 39도예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너 없다고 집이 망하진 않아. 사실 너 때문에 힘든 것도 많고. 그 말이 정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1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했는데, 너 없다고 집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요.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득 친정 식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완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들도 시집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고 제 앞길을 찾아갔죠.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가족들은 이제 다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정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넣었어요.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시집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곳을 떠났어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정옥은 30살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처음에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변에는 정옥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옥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가게, 공장 어디든 좋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경력이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숙식 제공은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정옥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량진 근처 고시원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 청소하고 월 50만 원, 그리고 고시원 방 하나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정옥은 그 좁은 방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온함이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고시원 청소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낮에는 찜질방 청소를 했고 저녁에는 새벽시장 반찬가게에서 일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노량진 컵밥거리에서 설거지를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시집살이 할 때보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어요.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일했죠. 그래도 정옥은 견뎠습니다. 이제는 내가 번 돈이 내 거였으니까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노량진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김밥 몇 줄을 박스에 넣어 할인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싸게 가져가세요. 정옥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뜨거운 물과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따뜻한 물 드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물을 받았어요. 아이고, 고맙네.
요즘 자네 같은 사람 없는데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정옥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정옥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옥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옥 씨, 사람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옥은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옥아, 나중에 꼭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힘든 사람 울음 닦아주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야. 정옥은 그날 밤 오랜만에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정옥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혼자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옥은 1년 동안 모은 돈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 한 벌 사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반찬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고민했죠. 가게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옥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노량진 시장 근처에서 작은 수레 하나를 구했습니다. 중고로 산 수레는 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재료를 사기 시작했죠. 새벽 3시, 정옥은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를 골랐습니다. 배추, 무, 고추, 멸치, 콩나물. 시집살이 10년 동안 매일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었던 정옥이었어요. 손에 익은 솜씨가 있었죠. 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정옥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장조림도 만들고 미역 줄기볶음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매출 8,000원이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노량진 거리를 돌아다니며 반찬을 팔았어요. 반찬 사세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고시생들이 하나둘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손맛 같아요. 내일도 여기 오세요? 또 살게요. 일주일 후 하루 매출이 2만 원이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하루 5만 원이 되었죠. 정옥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고시원 부엌에서 김치, 장조림, 미역 줄기볶음,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어요.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수레를 끌고 다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정옥은 기뻤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고시생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 반찬 진짜 맛있다니까. 우와, 진짜 엄마 손맛이다. 아줌마, 여기 매일 오세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생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노량진에 진짜 맛있는 반찬 파는 아줌마 있어. 거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 집에서 담근 것 같아.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죠. 하루 매출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만에 정옥은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노량진 골목 안쪽 5평짜리 가게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죠. 가게 이름은 정옥이네 반찬이었어요. 가게를 열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가게 차리셨네요. 축하드려요, 아줌마. 이제 비 오는 날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정옥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죠.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공부 힘들죠? 이거 먹고 힘내세요.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아줌마 반찬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고시원에서 혼자 먹는데 이 반찬 먹으면 외롭지 않아요.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아, 어머니 말이 맞았구나. 사람 울음 닦아주는 게 진짜 어른이구나. 내가 만든 반찬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의 반찬 가게는 노량진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어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가게도 조금씩 커졌죠. 정옥은 이제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 오후 3시쯤 오는 손님이 생겼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늘 김치하고 장조림 2가지만 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하고 장조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늘 정옥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정중하게 존중하는 말투로 대했죠. 정옥은 그게 낯설었습니다. 시집살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 남자가 우산을 들고 가게로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 없으시죠? 우산 가져왔어요. 집에 가실 때 쓰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비 맞으시면 안 되죠. 내일 돌려주시면 돼요. 정옥은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우산을 돌려주며 장조림 한 팩을 더 넣어줬어요. 감사해서요. 이거 서비스예요. 남자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사장님 마음씨가 참 고우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남자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20년 전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했어요. 아들이 이제 28인데 제 걱정만 해요. 아버지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시라고. 정옥은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시집살이 10년 하고 나왔거든요. 가족들은 새 출발하라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정우는 정옥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힘들게 사셨다니 안타깝네요. 그 말에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타까워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네, 좋아요. 둘은 조용한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우는 정옥에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왜 반찬 가게를 하시게 됐어요? 정옥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시집살이, 서울에서의 고생, 그리고 노량진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말. 정우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정옥 씨는 사람을 살려요. 밥으로, 말로, 마음으로. 정옥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누군가 이렇게 봐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둘은 조용히 천천히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정옥에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을 줬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정우가 커피를 갖다 줬죠. 오늘도 힘내세요, 사장님.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면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같이 가요. 밤길 위험해요. 정옥은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따뜻한 게 사랑인가? 40 중반이 되어서야 정옥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정우와 정옥은 1년 넘게 조용히 만났습니다. 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기에 더 신중했죠. 정우는 정옥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손 한 번 함부로 잡지 않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정옥 씨, 오늘 힘드셨죠? 푹 쉬세요. 정옥 씨가 만든 반찬은 정말 특별해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정옥은 그런 정우가 고마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 아들한테 소개해도 될까요? 아들이 계속 만나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아버지와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 착해요. 정옥 씨 좋아할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정옥은 정우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28살 준혁이었어요. 준혁은 정옥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옥은 긴장한 채로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옥이라고 합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옥은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죠.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늘 우울해하셨어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사셨죠. 근데 요즘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정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집에서는 10년 동안 가족 취급도 못 받았는데 이제야 누군가 진심으로 가족이 되자고 했습니다. 정옥은 울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 씨, 우리 같이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정옥과 정우는 그해 가을에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가족끼리만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 약속했죠. 서로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정옥은 48살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남편 정우, 그리고 아들 준혁. 정옥은 준혁을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준혁아, 밥 먹었니? 반찬 가져갈래? 어머니, 괜찮아요. 저 요리도 할 줄 알아요. 그래도 가져가.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잖아. 준혁은 결혼 후부터 정옥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생모가 돌아가신 후 20년 만에 다시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정옥은 행복했어요. 반찬 가게 일도 계속했고 정우는 매일 가게에 들러 도와줬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네.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에요. 당신은 학교에서 일하느라 힘들잖아요. 괜찮아. 우리 같이 하는 거지. 둘은 서로를 아꼈습니다. 정옥은 생각했어요. 이런 게 부부구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시집에서 10년 동안 못 느낀 걸 이제야 느끼는구나.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60 중반이 되었고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어느 날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유튜브라고 있어요. 영상 올리는 거요. 어머니 반찬 만드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요? 유튜브? 그게 뭔데? 준혁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 올리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머니 반찬 비법 보여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상을.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봐요. 당신 반찬이 얼마나 좋은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준혁이 거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촬영도 제가 하고 편집도 제가 할게요. 정옥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준혁은 카메라를 들고 가게로 왔어요. 정옥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 장조림을 만드는 모습을 찍었죠. 정옥은 카메라 앞에서 떨렸습니다. 준혁아, 나 이거 어떻게 해?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편하게요. 첫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60대 어머니의 김치 담그는 법이었어요. 조회수는 처음에 100, 20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정옥은 댓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 내 목소리가, 내 손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준다니. 정옥은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장조림 만드는 법, 미역국 끓이는 법, 콩나물 무침 만드는 법. 구독자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옥이 67세가 되었을 때 구독자 28만 명의 유튜버가 되었어요. 정옥은 이제 72세가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정우는 학교 경비 일을 그만두고 정옥을 도와주고 있죠.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레시피 어때요? 좋아요.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준혁은 여전히 편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와 함께 자주 찾아와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김치 가져갈게요. 그래, 많이 가져가. 며느리도 잘 챙겨 먹어야 해. 정옥은 이제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28만 명의 구독자들. 어느 날 정옥은 영상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시집에서 버려졌고 서울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다시 피더라고요. 절망 속에서도 반찬 하나만큼의 희망은 꼭 남아 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정옥은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말, 사람 살리는 일. 나는 이제야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반찬으로, 말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구나. 영상 촬영이 끝나고 정우가 정옥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준혁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져요.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저녁 셋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옥이 만든 김치, 장조림, 미역국이 상에 올랐어요. 정우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혁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반찬 먹으면 행복해져요.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20살에 시집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30살에 시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72세의 정옥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정옥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있구나.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정옥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살리는 일하고 있어요. 당신 말씀대로 힘든 사람 울음 닦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